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효자가 된 불효자. 깊은 산골 외딴 집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말벗할 이웃 하나 없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냈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도록 품 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죠.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귀동이라고 지었답니다. 부부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기울여 귀동이를 키웠어요.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만난 것이 생기면 귀동이 입에 먼저 넣어주었죠. 추우면 따뜻한 자리, 더우면 서늘한 자리 골라 눕힐 정도였어요. 부부는 귀동이가 하도 귀여워 곧잘 장난을 쳤지요. 귀동아, 가서 어머니 때려라. 귀동이는 어머니한테 아기작 걸어가 단풍잎 같은 손으로 찰싹 때렸죠. 아이고 아야. 어머니가 일부러 우는 체 하면 귀동이는 재미나 까르르 웃었어요.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지요. 귀동아, 가서 아버지 때려라. 귀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돌 같은 주먹으로 콩 때렸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버지가 짐짓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귀동이는 신이나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니도 좋아서 호호 웃고 아버지도 귀엽다고 하하 웃었지요.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귀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어른이었지만 속은 때때옷 입던 어릴 적 그대로였죠. 만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옷도 저 먼저 입었어요. 겨울 아랫목도 여름 윗목도 다 제 차지였지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10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지요.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리네요.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늙은 부모를 때리니 어디 견뎌내겠나요? 아이고,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다. 부부가 아프다고 해도 귀동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줄만 알았지. 보고 배울 이웃도 없고 잘못한다고 충고해줄 친구도 없으니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귀동이는 제 잘못을 모를 수밖에요.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소.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뉘엿뉘엿 서산마루로 해가 넘어가는데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어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재워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헛간이든 처마 밑이든 밤이슬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을 했어요.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지요. 잠시 후 나무하러 간 귀동이가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집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얻어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귀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부를 때렸어요. 어이쿠, 이제 그만 때려라. 부부가 외쳤지만 귀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 부부는 한숨을 쉬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 찌른 거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아이를 잠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던 거예요. 부부는 얼른 그러라고 했지요.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귀동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네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귀동이는 어리둥절했지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효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강효자는 밥을 먹기는커녕 밥상머리에 꿇어 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지요. 귀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날 날이 밝자 강효자는 일을 하러 들로 나가고 강효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찌으러 나갔어요. 집에는 강효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귀동이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강효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단지를 보았어요. 여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누?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강효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이제 저 늙은이가 매를 맞겠구나. 귀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했지요.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들더니 호박밭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귀동이는 얼떨떨하기만 했지요. 요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가져와야 옳지. 귀한 참기름을 호박밭에 다 부어버리다니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귀동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강효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한 거예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 하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하지 뭐예요.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시겠니? 그러고는 씨암탉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푹 고기 시작했답니다. 점심때가 되어 들에 갔던 강요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씨암탉을 다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이 아침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 애가 받아 대신 부었답니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님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귀동이는 생각했어요. 에이그, 이제 매타작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강요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해요. 어머니께 잘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귀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효자네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귀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귀동이가 돌아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제 또 맞겠구나. 그런데 귀동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부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저 먼저 먹지 않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깍듯이 인사하고 밤마다 이부자리까지 깔아드리고 부모를 때리던 불효자가 아주 효자가 되었지요. 그 후로도 귀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둥글 납작 길쭉 네모.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옹기종기 마을이 있었어요. 왜 옹기종기 마을이냐고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 살아서 그렇지요. 마을에 들어서면 아담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 주인은 옹기종기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돌쇠랍니다. 그런데 지금 돌쇠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지 뭐예요? 자, 무슨 일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 무렵이었어요. 돌쇠가 따끈한 저녁밥을 한술 뜨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밖에서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다보니까 낡은 바랑을 맨 한 스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날도 쌀쌀한데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스님. 마음씨 착한 돌쇠는 얼른 스님을 방으로 모셨죠. 그러고는 군불도 뜨끈뜨끈하게 떼고 맛있는 저녁밥도 대접했답니다. 그럼 스님, 편히 쉬십시오. 돌쇠가 잠자리를 봐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돌쇠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주인장, 이 바랑 좀 맡아주시겠소? 스님은 갖고 있던 낡은 바랑을 휙 건네주었어요. 돌쇠는 공손히 바랑을 받아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바랑을 윗목에다 잘 두었답니다. 가물거리던 호롱불도 꺼지고 돌쇠는 금세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아마 많이 피곤했었나 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옹기종기 마을의 밤은 이렇게 점점 깊어갔답니다. 옹기종기 마을에 아침이 왔어요. 집집마다 굴뚝에서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돌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조물조물 나무를 묻히고 보글보글 국도 끓이고 돌쇠네 조그만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지요. 아, 잘 먹었다. 스님은 그득한 아침밥에 구수한 숭늉까지 한 사발 배불리 먹고는 길 떠날 채비를 했지요. 돌쇠는 어젯밤 윗목에 두었던 바랑을 가지고 나와 스님에게 주었어요. 스님, 그럼 조심해 가십시오. 바랑을 받은 스님은 바랑 안에 손을 쓱 집어넣어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주인장, 이 바랑 안에 있던 물건은 어떻게 했소? 바랑 안에 있던 물건이라니. 돌쇠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멀뚱거렸지요. 이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있었단 말이요. 시침이 떼지 말고 어서 내놓으시오. 이런, 스님이 돌쇠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어요. 돌쇠는 기가 막혔죠. 금덩이와 은덩이라뇨. 저는 모릅니다. 그러자 스님이 버럭 화를 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아주 몹쓸 사람이로구먼. 잔말 말고 쏙 내놓으시오.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스님과 돌쇠는 결국 사또를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웅성 관하로 모여들었죠. 옹기종기 마을에서는 좀처럼 다투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그것도 착하기로 소문난 돌쇠 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 오죽 놀랐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관하로 몰려갔답니다. 물론 돌쇠네 옆집 사는 꼬마 용이도 졸졸 어른들을 따라갔지요. 스님과 돌쇠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스님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디서 났소? 그러자 스님은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말이에요. 이래전에 감나무골에 사는 죄부자가 시주한 것이옵니다. 그 순간 어른들 틈에 끼어있던 용이가 눈을 반짝거렸죠. 감나무골의 욕심쟁이 죄부자라고? 사또가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감나무골에 죄부자를 데려오너라. 관하로 불려온 죄부자는 스님과 슬쩍 눈짓을 주고받았죠. 사또가 죄부자에게 물었어요. 이 스님에게 금덩이와 은덩이를 시주한 적이 있소? 네, 사또. 이래전에 제가 시주를 했습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정말 큰일 났네요. 돌쇠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여봐라, 당장 돌쇠를 옥에 가두어라. 마을 사람들은 착한 돌쇠가 옥에 갇히게 되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사또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도 없고. 보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돌쇠를 막 끌고 가려던 순간이었지요. 사또나리, 제가 이 일을 다시 재판하게 해주세요. 용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를 친 거예요. 요 녀석 좀 보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서는 게냐. 그래, 어디 혼 좀 나봐라. 사또는 당돌한 용이가 괘씸했지요. 좋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게야.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용이가 영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용인은 자신 있다는 듯 빙그레 웃었어요. 용인은 곧장 큰 소리로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스님과 채부자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두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지요. 아니,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는 게야. 방에 가두라니. 채부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사또나리께서 제게 맡기신 일입니다. 어서 가두십시오. 용이가 한 번 더 명령하자 머뭇머뭇하던 포졸들이 스님과 채부자를 각각 이쪽 방과 저쪽 방으로 데려갔답니다. 용이는 진흙덩이를 들고 먼저 스님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이 진흙으로 시주받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빚어보십시오. 스님은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용이는 씩 한번 웃어 보이더니 이번에는 최부자가 있는 방으로 갔답니다. 똑같이 진흙덩이를 들고서 말이에요. 이 진흙으로 스님에게 시주한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빚어보십시오. 진흙덩이를 받아든 최부자는 잔뜩 얼굴을 찌푸렸지요. 스님과 최부자는 진흙덩이를 받고서 한참을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사또가 용이에게 재판을 맡겼으니 어쩔 수 없지요. 스님과 최부자는 요리조리 주물럭주물럭 금덩이와 은덩이를 빚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후 용이가 포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빚은 진흙덩이를 가져오세요. 두 사람이 어떻게 빚었는지 궁금하죠? 어서 한번 보자고요. 관아 마당에 4개의 진흙덩이가 가지런히 놓였어요. 스님은 금덩이와 은덩이 둘 다 둥글 납작하게 빚었네요. 그런데 최부자는 금덩이는 길쭉하고 은덩이는 네모나게 빚었답니다. 둥글납작 길쭉 네모라. 진흙덩이를 본 용이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사또나리, 이제 다 됐습니다. 사또가 마루에 있는 커다란 의자에 앉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범인이 누군지 밝혀냈느냐? 그러자 용이는 마당에 놓여있는 4개의 진흙덩이를 가리키며 똑똑히 말했지요. 여길 보세요, 사또나리. 두 사람이 빚은 금덩이와 은덩이의 모습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바로 스님과 채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사또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 아주 영리한 아이로구나. 용의 재판에 감탄한 사또는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하며 명령했어요. 저 못된 스님과 제부자에게 각각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도록 하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비단 3필과 쌀 5가마를 상으로 내리도록 하라. 옹기종기 마을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크게 웃었지요. 돌쇠는 자신을 구해준 용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옹기종기 마을 꼬마 재판관 만세! 참 스님과 채부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마 옥에서 엉엉 울고 있을걸요. 엄청나게 부어오른 엉덩이를 보면서 말이에요.